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간만에 미증시와 디커플링 되었던 시장이라 너무나도 기분 좋았습니다. 최근에 사실 미증시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사실 미증시가 또 올라갈 때는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날들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좀 보기 좋게 어제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가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보다 좋은 시세를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랑 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증시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뭐 금리 부분은 일단 당장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동결을 발표했죠. 이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뭐 물론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하길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리라는 게 우리나라만 너무 이렇게 낮추고 내린다라면 달러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환율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늘 동결 처리는 너무나도 좋았고요. 앞으로 트럼프와 파월 의장이 저는 풋을 발휘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 돼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잘 남기면 되는 것이 되겠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와 대비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인지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가격들이 예전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순환매매의 핵심, 이런 장세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더욱 즐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언급드리고 운영했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너무나도 좋은 시세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 주식 사관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면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환매매의 핵심, 저는 주도업종 중심으로 순환매가 되는 증시, 그러니까 증시 상황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고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주가의 하단부부터 상단부까지 정말 그 수익을 단기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그 매매가 바로 순환매매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는 증시고요. 업종별로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론 반도체가 엄청난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새롭게 이제 정책되는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뭐 필요사 관련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슈의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디테일하게 나눠서 본다라면 업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의 핵심 종목들을 내가 미리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다라면 정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높은 수익을 그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주식의 단기 고점 그리고 저점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고점에서는 항상 분할 매도하는 전략, 그렇게 매매를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CMG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FDA 품목허가 소식에 상한가 안착되고 금일도 장중에 25% 가까운 급등 시세를 만들면서 최근 하락장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 하락장 때 이 종목도 음봉으로 3개가 빠진 날 보이시죠? 음봉으로 3개 빠질 때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매수 적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려보면, 증시 하락일 때 종목이 빠지는데 그 뒤에 증시가 반등을 하고 돌아설 때 보다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미 시세가 향후의 시세를 미리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은 그 다음 더 풀리는 시장에서도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3음봉을 맞고 그 뒤로 양봉으로 이틀 바로 돌려내는 이러한 시대가 나오는 건 앞으로 상한가 이상의 상승이 예상될 수 있을 때 미리 보여지는 신호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묘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CMG 제약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 2018년도부터 저는 알고 있었던 회사고, 그때도 많은 수익을 거둬왔던 회사.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조현병 치료제 대피조가 그때 당시에 이제 FDA 승인을 불발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연이 됐고 밀리면서 최근 다시 작년 10월 달에 이거를 신청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뒤로 6개월 차에 딱 이걸 공시를 하거든요. 그럼 10월부터 그 공시가 나온 날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픽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거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고점 대비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흘러내리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다가갈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품목 허가 신청에 상승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과정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된 거지 앞으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동이 강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못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심 종목에 이제 넣어두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방송에서 4월 3일 날 말씀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매수해서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50% 이상 이런 좋은 수익을 거두어 가셨는데, 만약에 내가 놓쳤다 아쉬운 분들은 내일 당장 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넣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제약 그리고 대픽주에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을 정리해서 관심 종목 한 켠에 넣어두신다면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상승률은 67.3%가 나오면서 정말 시장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CMG 제약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플랫폼이라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마존 웹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한다, 그거를 이제 플레이스토어 그 마켓에서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그거를 마켓에 올리고 판매, 매출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4월 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종목의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제가 눈여겨보다가 4월 14일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신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추천드리고 무려 3거래일 만에 47%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25% 정도가 올라왔고요. 오늘도 아마 16% 정도가 급등을 하면서 이틀 만에 뭐 한 4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좀 걷어 가시면서 고맙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순환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어디 업종이었어요? 제약이었죠.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쯤 넣어두고, 그리고 최근에 AI 강국위원회 뭐 이런 거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AI 관련 첨단 산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정책주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종목에 이슈가 하나만 불거지고 나와도 이 시세라는 건 폭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업종의 상승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 핵심적인 종목이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분석하신다라면 물론 딱 신플랫폼을 찍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으시려면 내가 업종을 딱 구분해 놓고, AI 이쪽이 지금 투자 소식도 들려오고 정책으로 많이 밀고 있어.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 괜찮은 종목은 어디일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먼저 올라왔던 종목으로 본다면 사실 최근에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건 그 종목 역시 제가 2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 같은 경우 270%가 올랐고,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 주식사관학교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투자했던 회사고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투자 지분을 뺐는데 절반 정도를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닥에서 280%가 올라갔으니 네이버도 상승 전에 털린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AI 관련해서 뭐 솔트룩스, 뭐 소프트, 그다음 마음 AI,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호재가 있었던 신플랫폼, 이 종목을 접목시켜 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한번 좋은 이슈가 또 접목이 된 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제 25%가 올라온 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이재명 당대표가 의료 AI 이쪽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슈가 엮여서 이 신플랫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AI 쪽 기술이 극대화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앞으로 DB하이텍과도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회사와 업무 협약을 했을 때 150억 원 규모 이상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극대화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쯤 살펴보실 수 있는 AI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은 3일 만에 47%의 상승,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CG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3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역시 적중 대박 예감 10시 프로그램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다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날 매수라고 그 다음날 상승해서 바로 32%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 종목의 시세를 주식이라는 건 상승도 맞추는 거지만 하락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다가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PI랑 비슷하게 저는 내려간다라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3월 말에는 시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금부터 4월 그리고 3월 말 이때 10시 방송에 나갈 때마다 AS를 항상 이 종목을 해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번 모으고 매수하기가 너무 좋은 지점이다.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했고 그다음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이제 노란 톡방이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SMCG 이야기를 간간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근 바닥에서 올라온 시세는 정말 한 70에서 80%가 너무나도 크게 상승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대비해서는 70% 가까운 상승이고요.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는 80%가 좀 넘어가는 그러한 급등 시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 전망치를 원래 사실 저도 증권사의 목표가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권사에서 이번에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업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만큼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죠. 주식은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이 너무 낮다라면 사실 회사가 운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건 매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정말 시장에서는 크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SMCG 역시 영업이익률 급증, 이 레버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그에 맞는 가격, 펀더멘탈로 부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했던 전망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500원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은 6,500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은 좋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다음에 눌릴 때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이스트 소프트가 이번에 정말 물론 솔트룩스가 더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함께 하시는 분들과 사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4월 초에 새롭게 정책주로 엮이면서 바닥에서 큰 시세를 보였어요. 물론 앞으로 1차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의 수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주식에 수렴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은 노란색 선, 그다음 오일선, 핑크색 선, 녹색 선 이 여러 가지가 모이시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주가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다시 발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1차적으로 파동을 보이고 난 뒤에 다시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을 수렴하고 그러면서 다시 배열이 위쪽으로 변해간다면 이거는 주가가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고점 뒤 눌림목에서 공략이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눌림목 구간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매매에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얻는 건 이거예요. 그럼 AI 강국위원회 AI 관련 종목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올라갈 때 항상 따라 타시면 안 된다. 그럼 관련 종목으로 내가 편입하고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I 관련해서 첨단 소재, 첨단 산업에 관해서 투자 소식도 있을 테고요. 개별적으로 이스트 소프트를 본다라면 카발레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이제 CBT 베타 테스트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 말일에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지속된다. 그렇다면 또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 미디어, 게임 이쪽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정책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게임주로 시세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 게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접목했을 때는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고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이해하신다면 주식은 내려온 구간에서 저점에서 공략을 했을 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 상승 탄력을 가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조기 대선이 잡혔을 때 처음에
워낙 시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잡혔을 때 앞다퉈서 올라갔던 세 가지 정책주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일자리, 저출산, 그다음에 개헌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 개헌에 관련된 종목 몇 가지. 세종시에 사실 별거 없어요. 세종시에 그냥 공장 부지가 있고 본사가 있거나 뭐 이러면 그냥 세종시 관련주입니다. 아무튼 그런 종목들이 준비 과정이 없었다 보니까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내려오고 못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준비하지 않았던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세를 보이고 걔는 내려가고, 그리고 난 뒤에 새롭게 이슈가 되는 업종의 정책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 종목, 그 다음 K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뭐 문화, 게임, 웹툰, 오늘 웹툰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시세가 좋았죠. 그런 식으로 새롭게 정책이 나오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 테마를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 말씀드린 이스트 소프트를 한번 다시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A 로직스라는 종목인데, 물론 최근 반등 시장에 어제 엔비디아에서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 개별 소식은 아니고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걸었죠.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그 통제를 받게 된다면 약 7조 원 규모 정도가 아마 매출이 발생되지 못하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소식이 어제 엔비디아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AI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700조를 투자하겠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또 보니까 젠슨 왕이 중국에 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달려가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규제는 걸고 있지만 저는 오래도록 이 개별 기업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통제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지금 미국이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있고, 중국도 이전만큼 2018년도만큼 무역전쟁일 때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더 미국과 비슷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뭐 히토류도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두 나라 양국 간에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풀어간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관세도 누그러지고 반도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풀려나고, 또 중국으로 막았다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럼 관세에 있어서 반도체는 오히려 없어지거나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오늘도 물론 이제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라는 종목이 강했죠. 그리고 침택이라는 종목도 정말 반도체 예전 레거시 반도체 회사로서 저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도체 몇몇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뭐 CMG 제약, 신플랫폼 이런 게 막 올라가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서 답답하게 느끼세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막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을 가졌다라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올라도 가지만 또 관세적인 부분이 풀려서 엔비디아에서 좋은 소식, 또 마이크론에서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이 다시 모여진다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내려가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분명히 며칠 이내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을 보유하셨더라도 조금은 신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도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A 로직스, 소켄 관련해서 새롭게 엮였던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사실 10% 이상 아직도 수익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10%가 낮은 수치의 수익률을 아닐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반도체가 지금 다른 거 20%, 30% 가듯이 못 가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이슈몰이가 단기간에 며칠 이내로 된다면 지금 10% 수익 구간에 있던 게 20%, 30%, 40%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단가를 가지고 수익 중이라면 그걸 묵힐 줄 아는 것도 주식 투자지, 내가 조금만 수익 났다고 팔고 또 다른 거 사서 수익 볼 거야 하다가 엇박자 타면 그대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할 때 크게 손실 보는 이유가 내 본전이 아까워서 못 팔고 가지고 움켜잡고 기다리다가 하다 보니까 하락장 잘못 만나서 40% 50% 빠지다가 그러다가 막 손절하는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하락은 오래 가지고 있는데 상승에는 오래 잘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내가 바꾸려고 해보셔야 주식 스킬이 늘어가지, 여러분들이 늘 수익은 짧게 손실은 내가 아까워서 존버, 이거는 잘못된 투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한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바꿔보신다면 수익 중에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단가의 수준을 조금 더 그려볼 수 있는, 이게 내가 수익 중일 때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과 손실 중일 때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수익 중일 때 내가 조금 더 이 시장이라는 걸 한번 이해해보고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 짧게 거래하죠. 그러니까 앞서 지금 막 이야기 드린 건 수익 중에 기다려야 된다.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좋은 시세일 때 매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제가 한동훈 대표의 정책주 그 이민 정책 관련해서 그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당일날 이미 10%가 상승이 나왔어요. 시초가가 4% 정도에서 상승 출발을 하고 그리고 12% 정도가 올라가서 당일날 16%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종목은 단기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목이냐, 진짜 시장을 타고 가는 주가 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새롭게 정책으로 이슈로 조금은 시대몰이를 하고 많은 종목이냐, 테마성의 종목이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고점 랠리를 줬지만 그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4월 9일 주식사관학교 때 이 종목,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이 추천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겉보선 기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 4월 9일 날 이 종목을 매수하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많이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 내려오는 흐름이 보이실 때 이 종목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꿈꾸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가격이란 뭐예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싼 가격이 좋은 가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 아닌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상승 여력을 아주 크게 보이면서 46.8%의 이 상승력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내려왔지만 앞으로 재료가 붙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주식은 이러한 역외수, 반대의 관점을 잘 보는 사람이 저는 더 잘하는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그런 주식들 많이 보여드리고 또 수익률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신다면 이 눈앞에 보이시는 46%의 수익이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인데, 이 동방이라는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의 정책을 보자 하면 물론 첨단 산업에도 관심이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에 발전되는 사업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표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표심을 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이 주식시장에 훈풍이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이라는 종목 역시 저는 이제 물류, 이전부터 이제 쿠팡 관련, 마켓컬리 관련해서 시대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류 관련해서도 한 번쯤 정책에 관한 모멘텀이 좀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접근을 했는데 바로 당일날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정책으로 엮이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선 가장 강한 시세 분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정책주로 좀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MG 제약 상한가로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 추가 상승으로 정말 너무나 기분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